교통사고가 나면 자생한방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이다 뉴스 2 두 번째 재밌습니다. 요거. 국세청 윤 정부 시절 승승장구 자생한방병원 특별 세무조사. 네. 서울국세청 조사 4국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또다시 칼 겨눴다. 그리고요. 특검 윤 인수위 사무실 제공 125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 중. 근데 실제로 이거 덩어리는 네. 그거잖아. 그 어디야? 첩약, 심평원 네. 관련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정리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저 사무실 뭐 저런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덩어리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고발했던 건데 이 심사평가원인가 우리 저 건보 나가는 그 조직에서 약침 급여화랑 첩약 급여화 사업을 했는데 약침이라는 건 우리 그 병원에서 쓰는 거 말고 한의원에서 쓰는 거. 네. 그다음 첩약은 미리 이렇게 한약 비닐봉다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네. 파는 거. 네. 요거 보험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보험 급여로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혜를 보는 게 다 자생한방병원이야. 이를테면 약침 급여를 만들어 가지고 절반 가까이를 자기네가 독식했어. 그리고 첩약 급여화 같은 경우는 99.6%가 자생 계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수근. 천수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또 그런 질문했잖아요. 뭐 김건희가 당시에 목걸이라든지 귀금속 이런 거를 빌렸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자생한방병원 관련돼서 거기서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요 네. 사람이 강중구가 심평원장인데 네. 강중구의 와이프 목걸이 아니냐 말이야. 네. 예? 그렇게 딱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 질문을 했어요. 왜냐?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질문은 들어갔지만 사실은 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김건희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줄 때요? 맨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거래가 확실하고 이를테면 대가. 이 우익 쪽에서 뭐 성추문이 안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그런 했잖아요. 얘기까지.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확실해요. 자신이 이 자생한방병원의 맞춤형으로 뭔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자생한방병원은 뭘 바쳤을까? 그러니까. 뭘 바쳤을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떻게 놓았을까? 그렇죠.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그 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익 회수는 확실해요. 거래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그렇다면 이 이익에 가장 밝은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와 연관성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목걸이 알고 정도 있겠죠. 주진 않았겠죠. 네. 왜냐하면 덩치가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자생한방병원이랑은 경제 공동체로 의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원모, 신지연 부부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싸고 돌아서 같이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심평원의 강중구 원장의 와이프랑도 친했다고 하지만 목걸이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딸이 또 청와대 민정에 있었단 말이야. 이원모가 있던 같은 사무실은 아닙니다. 네. 여하튼 민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신지연 씨는 그 나토 순방 때 같이 동행했기도 했고 민간인이면서. 네네, 민간인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 미리 가서 동선이라든지 그런 걸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쇼핑 라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신지연 씨랑 김건희가 막역한 사이라는 건 너무나 알고 그렇다면 이 자생한방병원의 거액에 어떤 이렇게 첩약이라든지 그런 약침 이런 게 이제 심평원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료 수급으로 인정해 주면서 자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맨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예. 뭐 이를테면 첩약을 뇌물로 이렇게 몇 봉지 주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럼요. 아니다. 그럼요. 네. 사실은 이 곱하기로 자생한방병원이 가야죠. 무엇으로 유명한 걸 떠나서 저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자생한방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생한방병원이 그렇게 수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환자들이 어디 가서 입원하건 신경을 안 쓰는데 자생한방병원에 가면은 이게 미친 듯이 이게 올라가니까 그때 바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생한방병원만큼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해자 등록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등록을 하면은 이제 환자들은 돈을 내지 않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처약하는 그 한약이 있다고 네. 해요. 그게 뭐 기본 단가가 몇십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 뭐 양광병원이라든지 다른 한방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언제까지 교통사고 환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거야. 잠도는데 그래봤자. 네. 그냥 아예 이거를 그냥 의료보험 수급으로 딱 넣어버리면은 우리는 이거 처방하는 대로 다 그게 다 돈이다. 그 진짜 그게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의 땅 짚고 그렇죠. 헤엄치는 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뭐 세무조사 들어간다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이제 수사랑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쌍끌이로. 네. 자 그렇게 돼서 제대로 이게 드러나야 대한민국 의료 이 사회가 좀 밝아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MBC 있을 때부터 이 자생한방병원 진원장 같은 경우에 로비의 명수였습니다. 이 뭐 자생한방병원장 밥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먹었냐고. 네,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아주 입가에 미소를 자수한 보니까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PD가 가져와서 따라갔다가 아. 뭐 침을 놔주더라고. 네. 뭐 저 이렇게 이쑤시개로 침을 놔주더라고. 네, 네. 네. 어우 아팠어요. 근데 국가가 마비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이 자기 욕구를 마음껏 뭐 이렇게 충족하고 있는 동안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인데 아예 그냥 무장 해제를 하고 돈 벌어주겠다고 작정한 건데 아니, 이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헤쳐먹더라도 이거 진짜 말이 돼요. 절반 99%를 해먹어. 그러면 누가 봐도 자생한방병원을 표적으로 해서 봐준 건지 알 텐데 이게 강선우 의원이 문제제기했는데 거의 또 기사도 안 나왔어요. 네. 의료 관련 매체에서만 좀 다뤘을 뿐이지 네. 정말 언론의 감시가 정말 소홀했다. 언론 뭐, 죽었었다 윤석열 정권 때.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제가 다 부끄럽네요.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사이다 뉴스 YTN.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5일 선고. 네, 이 법원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진관 법원입니다. 네. 네, 권우현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 진격의 변호사들인가? 네. 거기서 이하상? 네, 이하상 이하상. 변호사, 네, 권우현 변호사 등 네, 있죠. 네. 아 근데 이하상 네, 변호사. 자꾸 이 화상으로 됐네. 네. 감치 됐나요? 감치가 지금 아직 안 됐죠? 예, 선고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하겠다고 집행이 했어. 됐다 이런 얘기는 네. 아직까지 예, 추가로 보도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권 의원이 누구냐면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옛날에 몰카 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 요 선수입니다. 카메라가 제 쪽을 보고 있는데 저기 뭐 저희 촬영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오해 여지가 있어서. 그런 이 선수. 그리고 그 그걸 좀 돌려주시면. 네, 요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전의 변호사들과 달리 이 권 의원 같은 경우 추가 법정 모독 혐의가 확인이 돼가지고 감치가 된 걸로. 네.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음. 윤석열에 대한 정의 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이건 한 다른 명이 내용이다. 네.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좀 보시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빨리 돌릴게요.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보라는 자는 권 의원.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헐. 자기 감치하려고 하는 재판. 비공개 재판에서 네. 미친 거 아닙니까? 감치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도가 없었잖아요. 매우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인지도를 위해서라도 더 뭔가 추가 발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하상 변호사는 이제 그 이진관 재판관 앞에서
거의 뭐 난동을 부리다시피 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 하면서 뭐 본인 이건 진술할 수 있는 건 권리입니다 막 이러면서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끌려 나가겠다 뭐 끌려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액션을 취했던 것이 충분히 조명을 받았는데 본인 역할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재판 비공개지만 이 재판에서라도 내가 뭔가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감치 오일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네. 윤호겐 리그에서 약간 이분들은 종교적으로 살짝 이렇게 그루밍이 된 분들 같아. 그래서 약간 순교자적 어떤 그 고결한 행위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치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알아. 그러면서 불길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자기들 그 리그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일종의 모종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재밌습니다. 좀 보시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인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거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들, 진격의 변호사들은 이미 알려진 사람들인데 네. 방청객 중에 일부 도란행위가 있었거든요. 윤호겐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인신 구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윤호겐이 요 지금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답니다. 보세요.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망간 것으로 본대. 그래서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망가도 잡겠다는 거야 이제.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신유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죄 없는 사람이 감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바로바로 처리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딱 그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 겹치니까 안 듣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진관 네. 부장 판사가 법원에 진짜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 완전 스타셔요, 이분이. 그렇죠. 아니 정말 이게 기본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조금이라도 무슨 뭐 다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이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식과 그 상식의 바탕이 된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진관 판사 재판장이 계속 재판 중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지 조금도 이 이진관 재판장이 튀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네. 이게. 상식이고. 아니 그러니까 직위원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그 너무 비교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는 뭐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되는 거는 좋은데 임명한 다음에도 사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차이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제 조희대가 대통령 앞에서 했던 얘기, 모든 헌법기관이 지금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당당하더라. 근데 자기들은 뭐 하냐면 하여튼 뭐 재판 잘 할 거다. 그냥 믿으면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원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똑같은 말인데,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고만 있어.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주 짜증나다. 오만한 독재자나 오만한 왕의 태도예요. 나는 알고 있어. 니들
나한테 감정 좀 있지? 알아 이 자식아.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건데. 근데 참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조희대가 말하는 헌법과 법률, 이진관 판사가 말하는 헌법과 법률 다른 건가요? 훌륭한 그 질문. 혹시 어제도 그 말을 했었거든요. 조희대가. 법학 석사 아니십니까? 학사입니다. 아, 역시 배우신 역시. 배우신 분이 네. 달라요. 네.